제가 수달 흔적을 조사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과 조사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와 이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수달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요, 당진천에서 몇 년 전에 수달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를 접하고 정말 당진천에 수달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 번을 그 목격했다는 지점을 주변을 이제 살펴봤지만 수달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수달 목격 제보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분이 당진천이 수달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엔 환경이 아직 그닥 좋은 편은 아니고 아마도 먹이 경쟁에서 밀려난 개체가 잠시 이동했다가 목격됐을 것이다. 라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그러면은 잠시 목격된 거니까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개인적으로 겨울철에 당진천에서 겨울 철새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수달 배설물을 발견을 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럼 수달 흔적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달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달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종으로 전 세계 13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라시안 수달 한 종만 분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을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수달을 멸종위종 1급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야생생물입니다. 수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수달의 생태라든지 아니면 수달 흔적, 어떤 흔적을 조사해야 될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 조사를 하던 과정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라는 곳에서 한강에서 수달을 모니터링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안내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글을 보다 보니 수달의 생태 교육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달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나 뭐 보고서 작성법 같은 것들이 그 교육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이 교육을 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듣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온라인 교육은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제가 그, 그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먼저 하면서 수달의 생태나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흔적을 조사해야 될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얻은 수달에 관한 지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달은 다른 포유류랑 달리 수계를 기준으로 선형 서식권을 이루며 서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구리나 삭과 행동 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발자국도 같이 관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동 반경은 수컷은 한 15km 정도, 암컷은 7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습성 중에 모래톱 위에 모래를 이렇게 긁어서 높게 만들고 중앙에 배설물로 이제 영역 표시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발자국을 확인할 때 수달은 발가락이 5개가 찍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얻은 수달에 대한 뭐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야장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조사한 날짜나 시간, 그리고 조사 위치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이 뭐 몇 개가 관찰이 됐는지, 발자국은 관찰이 됐는지, 뭐 주변의 그 식생은 어떠한지, 그리고 뭐 하천폭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그 주변에 수달 서식에 위협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뭐 그 장소, 그 모니터링 하는 장소의 특이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그 야장이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정말 수달의 흔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제가 사용하는 SNS 그 수달 친구들이라는 그룹에 가입을 해서 그 수달 친구들이란 그룹에 그 속해 있는 많은 수달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전문가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실제로 제가 그 조사하는 동안 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조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에 조사 기록 미션을 개설하고 그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제가 수달 흔적 조사를 하면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지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배설물을 발견한 곳이 이제 하수처리장 주변이었는데, 그 하수처리장 주변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도심 지역인 상류 쪽보다는 그 아래쪽인 하류 쪽이 그 수달의 흔적이 더 많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류 쪽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중간에 당진천과 합쳐지는 역천이라는 곳의 일부 구간과 역천 주변에 있는 한국 저수지도 이제 조사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함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수달 흔적의 종류는 일단 바위 위에 그 배설물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래톱 위에 영역 표시하는 흔적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모래톱이나 진흙 위에 찍힌 발자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수달 배설물을 처음 발견한 곳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겨울철에 조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그 식물들이 지상부가 이제 더 거의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하천 주변의 바위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수달 배설물 관찰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계절이 지나고 풀이 이렇게 자라면서 그 하천 그 주변의 바위를 풀들이 무성해지면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배설물을 관찰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바위 주변의 배설물 이외에 그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로 이제 자연 제방인데다가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서 수달이 주로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제가 물이 그 유수지 주변의 수달이 많이 활동하는 그곳까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주로 그 쌍안경을 가지고 수달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조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것들은 수달 배설물인데요. 수달 배설물의 특징은 일단은 냄새가 굉장히 주로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비리칙칙한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배설한 지 얼마 안 된 수달똥을 보면 굉장히 짙은 색깔로 좀 점액성의 그 먹이 흔적, 그 시큰을 뭐 어류뼈라든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회색빛으로 변했다가 흰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바위 위에서 배설물을 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모래톱 위에 그렇게 모래를 긁어서 모으고, 배설물을 싸서 영역 표시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게 정말 수달의 영역 표시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그 확인을 하고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고요. 몇 번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딱 봐서 이게 수달의 그 영역 표시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래토비의 영역 표시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자국을 조사를 했는데 풀이 무성해지기 전까지는 그 유수지 주변의 모래톱이나 진흙의 접근성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 가까이에 가서 실제로 그 발자국의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폭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가락은 몇 개가 찍혔는지를 확인하면서 이게 수달이 발자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자국이 좀 컸어요. 한 8cm 내외 정도 되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요. 주변에 물론 너구리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도 같이 이제 찍혀 있었긴 하지만, 수다리 발자국이라는 것이 표시가 확 날 정도로 크기와 그리고 발가락 5개가 선명히 찍힌 그 진흙 위의 발자국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배설물과 모래톱 영역 표시, 그다음에 그 발자국으로 조사를 했고요. 현재까지 총 27번의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모니터링을 이제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기록을 한 게 총 74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유난히 이제 촘촘하게 기록이 많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구간에 모래톱이 많이 발달해 있었고 제방 위에서 쌍안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래톱이 잘 관찰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조사 기록이 특별히 많았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수중보고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 바위들이 많아서 수달이 안정적으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도 배설물이 많이 관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찰 기록이 수가 많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관찰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는 모래톱이 발달을 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쌍안경으로 관찰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관찰 기록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수달 서식에 위협이 될까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역천 주변에 이제 하천의 그 오염원, 빛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 습지 사진입니다. 이 인공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역천에서는 꽤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천에서 살아가던 수달 가족이 역천 주변에 있는 그 한국 저수지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조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 저수지는 개인이 그 낚시터로 운영하는 그런 작은 저수지인데요. 수달 가족이 이제 이쪽 역천에 살던 수달 가족이 거기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한국 저수지로 이제 옮겨 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저수지가 낚시터로 이용되는 곳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뭐 물고기를 사다가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달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이제 다시 역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낚시터에서 그냥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분 입장에서는 이 수달이 굉장히 이제 골칫거리가 돼서 이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제, 시청이나 이런 곳에 민원도 넣어봤다고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의 낚시 도구를 망가뜨리거나, 낚시를 해서 잡아놓은 물고기들을 뭐 빼앗아 먹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그 수달 때문에 골치를 썩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수달이 만약에 그 공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수지까지 옮겨올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수달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을 사람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서 결국 이 상황도 사람들이 벌인 거나 다름없다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수다를 그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 야생동물 전문가 분께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수다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방법이 없냐 하고 여쭤봤더니, 어, 허가를 받고 포획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다고 해도 수달한테는 이미 한국 그 낚시터 저수지가 굉장히 맛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맛집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다시 저수지로 찾아서 돌아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 딱히 방법이 없는 것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 하천이다, 비점 오염 저감시설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하천 주변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이제 건드리고 공사를 하는 게 수달의 서식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수달 개체를 본 적이 있는데 한쪽은 그 인공 수로였었고 다른 쪽은 작은 농수로였어요. 좁은 농수로였는데 이렇게 그 수달이 살아가고 있는 하천 주변에 그 생긴 도로들이 수달이 이제 이쪽 하천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천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넣는 통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물 종류도 수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조사한 자료 중에 그 수달 먹이원 분류를 해놓은 그런 자료를 이제 봤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수달이 다 어류만 먹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참개처럼 갑각류도 있었고 그 직박구리 같이 조류도 그 수달 먹이원에 그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수달 그 배설물을 한번 채집을 해서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한번 그 큰 조사를 좀 해보자 하고 수달 배설물을 채취를 해봤습니다. 채집을 해봤습니다. 어, 수달 배설물을 채집을 했는데요. 그 수달 배설물이 벌써 이미 딱딱하게 굳은 배설물도 있고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에 일단 담가서 불렸고요. 그 불려놓은 그 배설물을 이렇게 체에다가 넣어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흔적들만 이렇게 따로 체에다가 걸러서 이제 어,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그 핀셋으로 비슷비슷한 종류를 골라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물론 물고기, 어류 종류의 그 시큰이 많았어요. 비늘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조류의 깃털도 발견이 됐다는, 점입니다. 배설물에서 확인된 시큰 종류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지름이 1cm 내외인 좀 큰 비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진천을 다니면서 굉장히 그 큰 잉어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아마 그 잉어의 비늘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비늘보다 작은 지름이 한 0.5cm 정도, 0.5cm 내외 정도 되는 비늘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비늘은 이제 잉어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이제 어류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물고기의 좀 척추뼈와 꼬리뼈, 그다음에 좀 굵은 가시, 좀 잔 가시에
그다음에 머리 부분의 뼈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뼈 조각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정말 그 잘 풀어지지 않던 배설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 헤쳐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조류의 깃털, 솜털이 이렇게 엉켜 있어갖고 그 배설물이 잘 풀어지지 않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그 조류의 흔적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솜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류 특성상 뼛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렇게 뼛속이 비어 있는 뼈 조각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깃털의 그 기축인데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류의 흔적과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고기 머리 부분의 그 뼈 조각이 아닐까 생각되는 뭐 이런 모양의 뼈 조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달 흔적 조사와 그 다음에 수달 배설물을 가지고 시큰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총 뭐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달의 당진천 중하류 구간에 수달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이 된 것으로 보아서는 수달이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복격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안정적으로 당진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당진천에서 수달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미뤄봤을 때 당진천의 수 생태계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의 시큰 분석을 통해서 주로 어류를 먹지만 조류도 이제 어쩌다가 먹는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제가 좀 미흡했던 점과 소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수달 흔적을 조사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하류의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상류와 도심 구간 쪽에는 수달이 흔적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시내 구간과 상류 쪽에 대한 조사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류 쪽과 시내 구간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어떤 분이 이제 한 대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사용법도 잘 모르고 설치 방법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지 좋을지를 잘 몰라서 어쨌든 간신히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 수달이 찍히지 않아서 아직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당진천의 수달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관찰을 하면서 수달에 대해 수달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수달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정도로 당진천의 수생태계가 좀 건강하고 안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후에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지금처럼, 수달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더 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수달 모니터링과 병행해서 수달이 주 먹이원인 이제 당진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무인 센서 카메라의 사용법과 그 다음에 위치 선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후에 제대로 설치를 해서 수달이 실체도 확인을 해보고 몇 개체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당진천 수달 흔적 조사 결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